와우,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저 아름다운 흑백의 것은 뭔가요? 이런 범고래예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을 간식처럼 씹어먹을 거예요. 범고래가 이유 없이 킬러고래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게 아니에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이에요. 즉 천적이 없고 가장 크고 사나운 사냥꾼이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심지어 상어도 범고래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배가 고프면 물에서 뛰어올라 새를 잡거나 해안으로 가서 물 가까이에 있는 동물을 습격하죠. 사슴과 물소를 그런 식으로 사냥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야! 샤무! 하지만 솔종개는 훨씬 더 깊이 육지로 기어들어와 등을 구부리고 방심하고 있는 먹이를 덮칩니다. 물론 제가 숲을 걷다가 물고기에게 잡아먹힐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솔종개는 아프리카 늪지대에 살며 물속에 음식이 부족하면 땅을 급습합니다. 다행히도 작은 설치류나 벌레보다 더 큰 것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죠. 하지만 진화라는 건 오묘한 거라서 미래에 얼마나 커질지 누가 알겠어요? 말뚝망둥어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지느러미로 물 밖으로 걸어나와 육지에서 간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후 더 많은 먹이를 찾아 진흙을 계속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름이 말뚝망둥어예요. 엄밀히 말하면 물고기지만 말뚝망둥어는 물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익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변에 누워있는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여러분 옆으로 기어올라와 스트레칭을 하고 실제로 물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건 등목어예요. 이 생물은 아가미에서 폐로 호흡기를 전원할 수 있으며 최대 6일 동안 물로 돌아가지 않고 살 수 있죠. 물론 먹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곤충을 사냥합니다. 또 뭐가 있죠? 충격적인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새나 동물이 등목어를 먹으려고 하면 등목어는 아가미를 부풀려 포식자의 기도를 막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죠. 프랑스 타른강에 사는 메기의 한 종은 강둑을 따라 걷는 비둘기를 사냥하도록 적응했습니다. 메기는 가만히 놓아두면 아주 거대한 크기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흥미롭게도 무슨 이유인지 중간 크기의 메기만이 육지동물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더 큰 메기는 먹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먹이를 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육지에 가까이 오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더 이상한 것은 이런 사냥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다른 메기종은 없다는 거예요. 육지동물을 사냥한다고 해서 반드시 육지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죠. 물총고기는 물 위에 있는 곤충을 사냥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사냥하는 기발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물총을 쏘는 거죠. 연못에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에 평화롭게 앉아있는 파리는 물총고기가 물을 내뿜을 때 무엇에 맞았는지조차 모르게 물에 휩싸여 먹잇감이 돼서 물 위로 떨어집니다. 남미의 은색 아로와나가 상어만큼 크다면 우리 모두는 큰 곤경에 처했을 거예요. 이 놀라운 물고기는 먹이를 잡기 위해 물 밖으로 자기 몸 길이의 2배나 뛰어오를 수 있으며 뱀조차도 이 물고기의 턱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사실 은색 아로와나는 육지 생물을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다른 물고기, 특히 그들보다 낮은 곳에서 수영하는 물고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포스러운 뱀상어예요. 이 물고기는 가장 사나운 바다 포식자 중 하나로 육지 동물도 사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는 아니고요. 때때로 뱀상어는 자신들의 영토 위를 날아다니는 철새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새를 잡기 위해 물 밖으로 점프할 필요도 없어요. 딱따구리와 초원 종다리 같은 새들은 밤에 석유 굴착기 조명에 눈이 멀어 혼란스러워서 물에 떨어집니다. 그런 뱀상어가 행복하게 점심으로 이 새들을 집어가죠. 그러니 뱀상어가 해안가에서 몰래 접근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호랑이 고기는 발견한 것은 뭐든지 먹습니다. 그 크기와 괴물 같은 이빨을 생각하면 이 물고기가 많은 먹잇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호랑이 고기는 주로 다른 물고기를 먹지만 영양이 부족할 때는 물 밖으로 튀어나와 비행 중인 곤충과 작은 새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잡아먹을 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의 팔이나 다리를 쉽게 베어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살아있는 화석을 만나보세요. 페어예요. 이 물고기는 지구상에 4억 년 동안 살면서 아주 조금밖에 변하지 않았어요. 이 생물은 종이 여러 개인데 모두 세계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죠.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추측했을 텐데 바로 귀예요. 아니 실은 폐예요. 페어는 아가미를 사용하여 물에서 숨을 쉴 수 있으며 육지로 기어 올라가서 며칠 동안 물고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육지 동물을 먹을 수도 있고요. 사실 페어는 잡식성으로 곤충과 다른 물고기뿐만 아니라
식물과 뿌리까지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물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뱀을 많이 닮았지만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느러미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이성 덕분에 한 습지에서 다른 습지로 쉽게 기어서 더 좋아하는 서식지로 옮길 수 있죠. 도중에 가물치는 분명히 배가 고파질 거기 때문에 종종 작은 새와 설치류를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는 상당히 크게 자랄 수 있어서 더 큰 동물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숲을 걷다가 갑자기 크고 이빨이 많은 물고기가 토끼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이 목록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내눈박이 물고기는 곤충이나 양서류와 같은 작은 육지 생물을 먹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게 이 물고기의 특징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눈이 2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중 하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눈박이 물고기는 수면에 가까이 살기 때문에 눈의 상부는 물 밖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적응되어 있지만 눈의 하부는 물에서 더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물고기도 눈에 물이 들어왔을 때 저랑 똑같이 느끼나 궁금하네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 무지개 송어는 육지 생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록 무지개 송어의 주요 먹이는 물고기 알과 작은 갑각류지만 캐나다에는 작은 육지 동물인 쥐 20마리를 먹은 무지개 송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걸스럽게 먹은 거죠. 누구도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생물학자들은 쥐가 가라앉고 있는 섬에 있었고 이 송어는 그 기회를 이용해 잔치를 벌인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민물고기들도 작은 설치류가 실수로 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 송어가 물가를 따라 살금살금 돌아다닌다는 건 미신일 수 있습니다. 그럼 머미초그는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 물고기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머미초그는 송사리과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 어디서든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에는 담수어와 염수어 종이 있으며 각 종은 그들의 영역을 벗어나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머미초그는 양쪽 물에 다 살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해안가로 올라와 겨울 추위를 기다리기 위해 지늘게 몸을 못 씁니다. 물론 육지에서 곤충을 발견하면 훨씬 더 좋겠죠. 어쨌든 머미초그는 1973년에 성공적으로 우주로 날아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온 최초의 물고기였어요. 그리고 이 목록은 매혹적인 색줄멸이 없다면 완성됐다고 할 수 없죠. 이 물고기는 캘리포니아 남부 외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물고기로 1년에 몇 번씩 해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다른 물고기들과는 전혀 달라요. 짝짓기 시즌 동안 색줄멸은 만조를 타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짝이 알을 낳은 축축한 모래 위로 뛰어듭니다. 간주에 의해 빠지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로맨스를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암컷 색줄멸이 모래에서 꼬리를 흔들어 알을 낳기 위해 구멍을 파면 수컷은 그 주위를 둘러싸며 몸을 비틉니다. 색줄멸이 가장 많은 밤에는 해안가가 몸부림치고 있는 현행범들로 완전히 뒤덮입니다. 색줄멸 관찰이 이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인 게 당연하네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